이번 시간에는 우리 흥부 부부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흥부 부부상은 그죠. 소설 흥부전을 모티프로 하여서 흥부전의 주요 인물인 흥부 부부를 소재로 하여서 가난한 이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극복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내용 먼저 봅시다.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보아라. 금이 문제리 황금표 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까지 1년이네요. 욕심 없는 흥부 부부의 웃음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흥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어라 보라라고 하면서 뭘 설정했나요? 청자를 설정했네요. 청자를 설정했다. 듣는 사람을 설정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 시는 대화체다. 그죠? 그러면서 뭘 권유하고 있어요? 명령형 어미네요. 그렇죠?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무엇을 해보라고요? 그 웃음살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건넨 그 긍정적인 웃음살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웃음살은 웃음의 물결. 그들은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웃었을 거야. 여기서 웃는다는 것은 그들 부부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의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들은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박을 타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한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쵸? 근데 이 흥부가에서는 원망했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약간 변용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는 안분지족. 그쵸?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이 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뭔가 이제 청자에게 말을 시키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금이 문제리, 황금표 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리 의민형 어미지만 질문이 아니야. 서리법이죠. 문제가 되지 않아. 금은 중요하지 않아. 황금 벼이삭은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금과 황금 벼이삭은 돈, 그죠? 이 흥부가에 나오는 돈과 쌀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질적인 풍요예요. 물질적인 가치는 문제리 중요하지 않아. 문제가 안 돼.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문제야. 그럼 여기서 웃음의 물살은 위에 있는 웃음살과 같은 건데 위에 있는 웃음살이나 밑에 있는 웃음의 물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겠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빈곤을 이겨나갈 수 있어. 그래서 금이 없어도 황금 벼이석이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금과 황금 벼이석이 물질적인 가치라면 그래서 웃음의 물살은 뭐가 되겠어요? 정신적인 가치로 이제 대립적 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조어, 대비어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문제야. 그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웃음의 물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과제는 뭐예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냐?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화자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흥부 부부는 가난하지만 이렇게 욕심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죠?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연을 한번 볼까요? 자, 없는 떡방아 소리라는 것은 뭐죠? 가난하다는 얘기죠. 있는 듯이 드러냈어.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있는 듯이 뭘 드러냈어요? 떡방아 소리가 없지만 떡방아 소리가 있는 것처럼 행복한 웃음을 보였어.
그래서 여기서는 소박한 행복이라고, 낙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손발 닿은 다른 처지끼리 같이 비추던 거울면들, 그러니까 손발 다른 처지는 뭐야? 고생하는 사람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웃어준다. 흥부 부부는. 그래서 거울면들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가난하지만 서로 웃어주는, 위로를 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였어. 그럼 여기서 거울면은 뭘 말하겠어요? 흥부 부부의 얼굴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들 흥부 부부는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거울처럼 닮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낙천적인 삶을 살았다. 소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 계속해서 3년을 볼까요? 자,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자, 그럼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서로를 이제 사랑하고 위로해 주다가 서로의 얼굴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보여서 뭐야? 서로 구슬의 원관념은 뭐겠어요? 눈물이겠죠. 연민의 눈물을, 그런 것을 나누었을 거야 라고 예측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웃다가 서로 불쌍해하는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를 안타까워 하면서 울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금시 절로 면해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는 것처럼 서로 소스라쳐 서로 놀래서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명령형 어미. 그러니까 자, 흥부 부부는 서로가 불쌍해서 울다가 그 우는 모습조차 부끄러워서, 그 우는 모습조차 이제 보이기 싫어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 먼 물살이 가다가, 먼 물살은 뭐겠어요? 눈물이겠죠. 눈물이, 먼 물살은 눈물일 거예요. 눈물이 놀라는 것처럼 서로 소스라쳐 서로 놀래서 다시 웃음을 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박을 타고 웃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나 가난하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아.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살다가 그래도 또 얼굴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울어. 그러다가 다시 이 우는 모습조차 상대에게 부끄러워. 그래서 다시 웃음을 짓는 거죠. 이럴 때 본 웃음은 어떤 의미? 이 웃음과 눈물을 지나친, 그것을 모두 극복한, 눈물도 극복하고 웃음도 극복한 뒤에 오는 진정한 웃음,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되겠죠. 그렇죠? 시인이 만들어낸 본질적인 웃음을 너희는 생각해봐. 그죠?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행복이 훨씬 더 물질적인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는 것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확실히 뭐하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들은 가난하지만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가난의 한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것도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해 라고 단정적 어조,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이 시를 정리해 봅시다. 전통적이에요. 왜 전통적인가요? 시의 소재 자체가 흥부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회상적, 이 흥부를 떠올렸으니까요. 그렇죠? 이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를 떠올렸으니까 회상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제는 주제가 아니고 소재예요. 소재가 부부의 박탁이고요. 그럼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가난한 삶의 애환과 극복. 자, 이들 흥부 부부는 가난했지만, 즉 슬펐지만, 애환이 있지만 그것을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특징을 한번 봅시다. 고전 작품을 취하여 주제를 형성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고전 작품의 내용이나
혹은 등장인물을 취하여 다시 재창작했어요. 모티프로 삼아서 재창작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유라고 해요. 인유가 뭐예요? 어떤 유명한 뭐 고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문구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인물을 따왔어. 이용하면 우리는 인유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 말을 건네는 어디 있어요? 뭐 해 보아라.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말을 건네는 어투가 1년과 3년에 나타나죠. 자, 그러면 1년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쵸? 헤아려 보아라. 그 다음에 역시 헤아려 보아라인데 1년하고 3년의 구조가 유사하죠. 1년하고 3년의 구조가 유사해. 그러니까 이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주제를 강조한다.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대화체라고도 할 수 있죠. 혹은 뭐라고 해요? 청자를 설정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사적 심상,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져요. 무엇을 보라고 했어요. 웃음의 물살이 반짝였다. 흥부가 뭐 박덩이를 사이에 두었다. 이런 거 다 묘사적이죠. 그림을 그리는 듯한 표현. 그죠? 유사어고 반복을 통해서 뭘 했다고 주제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했다고 했고요. 명령형 어미 뭐라고 그랬죠? 뭐 해보아라. 그 다음에 평서형 어미 뭐라고 했어요? 확실히 그것이 문제다. 이건 뭐죠? 평서형 어미를 쓰면 우리는 단정적인 말투라고 그래요.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무엇이 문제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자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흥부전 혹은 흥부가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흥부 부부가 한탄하고 있으므로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 있었죠. 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금과 벼이석은 부정적,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거, 웃음은 긍정적,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대조적 시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우리는 상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인유 아까 했죠? 물질을 숭배하는 것보다 뭘 인유했죠? 흥부 부부라는 인물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흥부전이라는 이제 작품을 모티프로 하여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물질 숭배보다 정신적 행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두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건데 한번 볼까요? 자, 문제가 뭐냐면 흥부가나 이 작품 흥부부부상은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흥부가에서는 박을 타기 전에 흥부와 흥부 마누라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을 원망한 거죠. 그런데 흥부부부상에서는 가난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의 정서는 있습니다. 한의 정서는 뭐냐면 슬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슬프지만 원망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연민과 사랑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중시하였어.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난으로 인한 삶의 애환을 극복해 나가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러니까 자, 흥보가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어. 그러나 흥부전 혹은 흥부가는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탄해. 그래서 가난에 대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였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만약 자신이 판소리 창자가 되어 이 작품을 창으로 부른다면 어떤 장단으로 부를지. 그러면 이 장단은 내용과 조금 조응해야 합니다. 내용과 이제 장단이 맞아야 되죠. 자, 그럼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아한 맛이 있는 중중무리 장단. 자, 중중무리 장단의 빠르기는 어때요? 중간 빠르기죠. 진양조가 가장 늦고, 그 다음에 중무리 장단은 진양조보다 조금 빠르고, 중중무리 장단은 중무리보다 빠르니까 중간 속도라고 될 수 있고, 중무리보다 더 빠른 게 잦은무리. 잦은무리보다 빠른 게 휘무리, 가장 빠른 거죠. 그러면 이 중중무리 장단은 어느 때 사용하나요? 흥겨운 대목에 사용하죠. 자, 그러므로 중중무리 장단을 사용한다면 약간 흥겨운 내용이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박을 타기 전에 부부가 느낄 흥치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아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중중무리를 사용한다. 맞죠? 그 다음 안정감을 주는 중무리 장단으로 보주를 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중무리 장단은 진양조보단 약간 빠른 건데요. 중무리 장단은 주로 이야기, 일상적 이야기에 사용되는 장단이죠. 일상적 이야기에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언제 사용됐어요? 흥보의 17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할 때 좀 수모를 당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사연을 진솔하게 말할 때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가난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들의 삶이 안정감을 환기한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슬프지도 않은 장면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중무리 장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흥부 부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삶의 태도예요. 자, 흥부 부부의 삶의 태도는 안분지족하죠. 그죠? 그들끼리 서로 이제 오줌살을 서로 비추어주고 가난하지만 그것을 한탄하지 않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행복을 두는 이런 삶의 제사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하자는 이제 명령적 어조와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자, 흥부가 박을 타는 모습을 이제 모티프로 하여서 그죠? 그것을 제재로 삼아서 이 시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네, 수고하셨어요.